안녕하십니까. 이유근의 주식 사냥, 우주 사냥의 이유근입니다. 자, 오늘 3월 7일입니다. 이번 주 시장 너무나 어려웠죠. 참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물론 특정 종목군들은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들고, 여기다가 미국 증시도 조정이 들어오면서 변동성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일단은 너무나 낙심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대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올라가는 이 급등하는 종목에 따라붙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게 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정말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장세는 플러스 20% 이상도 급등할 수 있지만 마이너스 20% 이상 또 급락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분할 매수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장세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 지금 종목에 뭐 물려 있다고 하셔서 겁먹을 것도 없고 후퇴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변동성 장세가 좀 지나가면 다시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급등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지금 3월 7일이죠. 보통 고용 보고서, 미국의 비농업 지수, 비농업 고용에 대한 보고서, 노동부 고용 보고서가 방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용 보고서, ADP, 민간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이 다 첫째 주에 다 나오게 되고 실업률도 나오는데 방금 나온 속보에 의하면 미국 2월 고용은 비농업 지수, 그러니까 농업이 아닌 비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는 15만 1000명 증가로 전망치 약 17만 명 정도 바라봤었는데 이거에 비해서는 조금 감소한 상황이라고 속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도 4.1%로 예상치 4.0% 수치에 비해서는 좀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전문가 예상치 이코노미스트 전망치 17만 명, 또 15.9만 명 예상했는데 지금 15만 1000명으로 둔화되는 흐름들이 약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뉴스 기사 체크를 해보면 일단은 15만 명 정도의 증가폭은 노동시장의 완만한 둔화세를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기 둔화를 그 경기 불황의 우려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의 하향 안정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정 수준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거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닌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최근에 그런 그 공무원들을 많이 대량 해고를 감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채를 줄이겠다, 비용을 줄이겠다는 명목하에 바이든 정부에서 고용했던 이 공무원들을 대량 해고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그 공무원 이 정부 쪽의 이 일자리가 크게 좀 감소하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하니까 약간 이런 부분과 이제 맞물려서 조금 의도적으로 맞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15만 명 정도 딱 나오긴 했네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조업에 대한 부분은 그게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어떤 미국으로 다 일자리가 모여들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어떤 그런 비용을 뭐 속된 말로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용을 갉아먹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부 일자리들은 좀 감소하는 그런 추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트럼프는 어쨌든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정부 일자리를 줄이고 대신에 나름 자기가 봤을 때는 생산적인 일자리로서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그런 상황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그렇게 인플레이션 하향 안정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 금리나 대한 이 흐름이 추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 연내 75bp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아직까지 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여기 이제 뭐 정부 연방 정부 인력 감축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일단은 어쨌든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예상대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뭐 안정적으로 경기가 약간 뭐
조금 나쁘더라도 경기가 나름대로 그래도 좀 뭐 버틴다고 하면 금리를 내린다고 했을 때 그래도 경기가 뭐 나름 버텨준다고 하면 그래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조금 강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파월도 어 선제적인 입장에서 금리 인하를 좀 더 이렇게 감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현재까지 봤을 때는. 그래서 완전히 뭐 물가가 뭐 급등을 하거나 그리고 지금 어쨌든 유가도 이제 안정세를 찾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떤 이 파열음이 나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협상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금 물가가 결국 하향 안정화 국면으로 좀 갈 수 있는 기대감들은 여전히 남아 있고 경기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 뭐 폭삭 망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최소한은 좀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호재로서 다가와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단기간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어쨌든 지금 이 미국의 흐름들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이 미국의 조정과 맞물려서 뭐 약간 불안정하지만 그래도 미국 증시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올해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증시가 많이 떨어졌을 때 우리나라 기관들이 그래도 이 하방 경직성은 다져놨기 때문에 더 떨어진다고 해도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가 들어오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기관들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투매를 하거나 그러실 것까지는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하와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트럼프의 관세와 무관한 종목군들이 그래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흐름들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뭐 말씀드린 종목군들이 그래도 그 선방하는 모습들을 다행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한국 항공우주가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또 S&T 에너지나 포스코 DX 또 OCI 홀딩스, 휴메딕스, 코스맥스 이렇게 가고 있고 제약바이오 쪽이 자꾸 처지는 모양새예요. 아이테오젠이나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그런 비알코올성 간암치료제에 대한 이 기술 이전 반환 계약 소식이 있어가지고 반환에 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주가가 5% 정도 가까이 빠지긴 했었는데 제약바이오 업종은 그래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3월에 이벤트가 많죠. HLB부터 해서 유한양행 아이테오젠 또 유럽 페어마켓 이벤트라든지 또 한화바이오파마 이뮤노만트 또 ABA바이오 이런 종목군들 또 앞으로 이제 좀 큐로셀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할 매수, 적금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군들 잘 보시고 여기서 좀 더 보자고 하면 저는 현재로서는 이제 뭐 그 뭐 방산이나 이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차라리 어떤 수출, 먹거리 이런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농심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화장품 관련주도 어떻게 보면 관세가 좀 약간 연관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율단도 그렇게 뭐 최근에 좀 급등을 했다가 지금 다시 안정세를 찾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의 국채 금리도 떨어지고 있고 일단은 환율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위치에 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좀 조정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하냐 이러면 또 분위기가 또 얼어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도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살짝 들어올린 척 하면서 이제 빠지는 모양새가 나오면 이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긴 해요. 환율의 안정세가 이뤄진다는 거고, 또 미국이 또 국채금리도 어떻게 보면 4%대까지 초반까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오히려 외국인의 매수세가 또 유입될 수 있는 환경도 갖춰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하락을 했을 때 겁먹기보다도 우리가 조금 저점에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 증시는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기 이제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 증시를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3월 말부터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실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다고 해서 어떻게 이제 바로 뭐 공매도의 여파로 이제 종목이 막 급락하거나 그럴까 그거는 불투명하고 미지수. 그런데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잘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뭐 하나 오션이나 이런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은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 시세가 좀 죽지도 않았고.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3월 뭐 중순까지는 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나중에는 타겟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종목군들이.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한 번 더 이게 세게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트레이딩 같은 거 잘 하시지 않는 이상 접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조선주는 여전히 좋은 입장인데 조정이 좀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특히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변동성이 워낙 심해요. 뭐 진짜 뭐 진짜 이틀 만에 뭐 20%도 빠지기도 하고 그죠? 뭐 필업직스나 이런 것들도 막 급락하기도 하고 이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뭐 양봉에서 따라붙는 매매보다도 일단은 좀 음봉에서 좀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더 그래도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특히 이제 그런 트럼프의 이 관세 무풍지대 쪽 관심을 두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트럼프가 오늘 또 뭐 캐나다 쪽은 또 뭐 멕시코나 캐나다 쪽은 관세를 또 유예한다. 뭐 그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 이 사실 트럼프의 입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의 입에 따라서 증시가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 업종이 폭락하기도 하고 폭등하기도 하고. 근데 일전에 한번 예를 들면 트럼프가 그 가상 자산을 화폐를 전략 비축하겠다 해서 뭐 솔라나라든지 리플 이런 것들 다 급등했었잖아요 최근에.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에 트럼프가 뭐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또 관세 여파로 인해서 또 비트코인이 또 급락하는 모습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이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때 트럼프가 전략자산 이제 비축한다라고 해서 지금 급등했다가 다음날 다 빠졌잖아요. 그리고 다 빠지니까 다시 또 올라가고. 그리고 오늘 또 뭐 트럼프가 또 가상 화폐 관련 연설이 또 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호재가 나오면 또 급등할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급변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지금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 호재가 정말 특별하게 나오지 않은 호재가 아닌 이상은 이게 진짜 하루의 급등, 다음날 폭락 이런 식의 진짜 뭐 그런 시속 게임이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간에 뭐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쪽에 기대를 걸기보다도 일단은 조금 끌고 가는 전략을 쓰다. 그리고 3월 초까지는 변동성이 심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미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종목군들도 3월 초에는 조금 손실을 날 수 있다. 하지만 3월 중하순으로 갔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흐름들을 우리가 좀 먼저 기대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우리가 좀 그래도 무리하지 않는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저 3월 달에 이 다음 주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인데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환율단만 잘 버텨준 유지가 되고 국채 금리만 4% 초반대에서 이제 하역 안정화되면 외국인들이 점차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 대한 이 조정이 나왔을 때는 결국 이 자금들이 결국에는 또 분산될 수가 있어요. 그동안은 미국 중심으로 다 엔비디아 발 어떤 이 자금 흡입이 있었잖아요. 흡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나 이제 미국의 조정이 좀 이어진다면 결국 그 자금들이 결국에는 다른 나라 쪽 신흥국 쪽으로 또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금리 인하가 또 맞물리고 있고, 또 환율도 좀 나아지고 있고. 다만 여기서 이제 변수는 뭐냐면 이제 NK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미국, 일본이 또 금리 인상을 또 시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때마다 약간 발작이 좀 우려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체크한다면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는 올해는 그래도 미국보다는 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미국은 오히려 조정이 있다. 여러분들이 조정시 매수를 해서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좋아요. 왜? 1년 줘서 1년 한 반 정도 조정이 나오면 다음은 또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는 또 신흥국 쪽에 좀 자금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올해 좀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를 해주시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 게, 뭐 오늘 뭐 20% 급락을 해가지고 뭐 겁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왜냐면 사실은 요즘에 세력들이 개인들이 좀 이렇게 털어내려고 일부러 급락을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반대로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 급등을 시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좀 뭐 어떤 종목이냐, 뭐 케인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군들 한번 볼까요? 케인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도 오늘 막 급락 나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도 급락 나면 또 내일 갑자기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급등이 나오고, 또 올릭스 같은 경우도 아침에 막 급등을 했다가 빠진단 말이죠. 이렇게 된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클래시스,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클래시스도 진짜 뭐 삼성 인수설 때문에 막 급등했다가 막 20%가 빠졌잖아요 그때. 그죠? 고가에 잡은 사면 거의 20%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망했다 하는데 다음날 갑자기 또 20%또 올려버리죠. 그리고 나서 또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장세이기 때문에 진짜로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트레이딩을 정말 잘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조금 기다리는 매매도 필요하고, 섣불리 또 뭐 내가 어, 좀 양봉 매수보다도 음봉 매수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는 양봉 매수가 충분히 좋아요. 왜? 시장이 좋으니까 빨리빨리 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같은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음봉 매수가 훨씬 더 낫습니다. 왜? 내가 지금은 물렸다 하더라도 내일이나 모레 또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양봉 매수하면 다음날 양봉이 나와야지만 내가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보다 요즘엔 양봉이 아니라 음봉으로 밀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불안하다. 그리고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아이테오젠 같은 거 보십시오. 아이테오젠도 진짜 4월 3월 5일 날만 해도 최근에 이제 신고가까지 지금 가는 모습 보여줬다가 그냥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양봉 두 개 나오고 전고점 뚫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개인들 유혹하기가 좋아요. 그쵸? 여기서 딱 고점을 뚫어버렸잖아요. 그죠? 고점을 뚫다 실패하고 뚫다 실패하고 뚫다 실패하고 딱 갑자기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겠다, 에테오전 가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수한 분들이 많을 거라고. 그리고 에테오전 충분히 기대감 있고 이번 달 말에 이제 뭐 그 기술을 다 SC 제형에 대한 부분, 임상 3상에 대한 부분도 나올 수 있겠어요.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부분도 기대가 되고. 근데 어 그런 상황인데 그냥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이러면 결국에는 이거는 또 마음이 아프단 말이죠. 또 자칫 잘못하다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또 여기서 한 번 더 밀릴 수 있어요. 이게 또, 그러니까 물론 뭐 이거 가정이지만 한 번 더 이 시장의 충격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유한양행. 오늘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이게 밀릴 수 있는 거야. 갭으로 떨어질 수 있고. 이러다 보면 결국엔 이게 양봉이 나왔어요. 3월 초 양봉이 나와가지고 야 이거 진짜 이제 가나보다. 어제 시그널이 나온 것 같아. 라고 했다가 피 보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양봉이 나왔을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차라리 나올 거면 이런 자리에서 양봉이 나올 거면 차라리 좀 세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이게 정말 갈 거라 치면 차라리 여기서 그냥 이렇게까지 급등을 차라리 해버리고 나서 그때 빠지는 걸 보고 나서 내가 대응을 해도 되는데 애매하게 이런 양봉이 하나 나오고 다음에 바로 빠져버린다? 이런 경우는 조금 좋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항공우주처럼 그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이런 경우는 잘 보세요. 이런 경우는 양봉이 나오고 그쵸? 양봉이 나오고 그러면 양봉이 나오고 좀 뭐 조정이 나올 수 있다가 양봉이 한 번 더 나와줘야 돼. 이렇게 차라리 나와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그저 세력이 뭔가 작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종목은 그래도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종목인 거죠.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제가 말씀을 또 드리긴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3월 달에 이 2월 28일 날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다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어쨌든 세력들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밀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조정이 살짝 들어와도 더 위로 급등을 시킬 것이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조정이 살짝 나오고 나서 급등을 다 바로 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포스코 DX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DX도 여기서 제가 돈이 들어왔다 그러고 제가 3월달 초에 매수 관점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3월 첫날에 급락을 해버렸어요. 근데 급락을 했지만 다음날 다시 양봉을 막아줬고 이제는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앞에 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양봉이 나오고 나서 거래량이 실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돈이 들어왔다는 건데 만약에 양봉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 이게 빠져요. 이렇게 힘이 없이 빠져요. 그럼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지금 이게 차트가 되고 이게 거래량이 막 들어왔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없어. 메말렸어.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딱 들어주면서 이게 거래량이 딱 이게 동반이 되면 이거는 세력들이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한 번 양봉 딱 들어오고 나서 만약에 이런 작업이 없이 그냥 이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거래량이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보시면 여기에 비해서는 여기 거래량이 훨씬 많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돈이 오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돈이 들어오고 나서 이런 식의 그죠? 이런 식의 어떤 거래량이 여기서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아니다라고 봐야 돼요. 이해가 되실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양봉이 하나가 나오고 조정받다가 한 번 더 세게 거래량이 터진 양봉이 나오면 그런 경우는 세력들이 좀 들어올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대신에 양봉이 한번 들어오고 나서 거래량이 딱 틀렸어요. 근데 나서 갑자기 조정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메말리는 거지. 거래량이 없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 세력들이 들어오다 만 거죠. 이런 경우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잭슨 대신에 돈이 들어왔다. 왜? 거래량 실 양봉 들고 또 다시 한번 양봉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팍 실렸기 때문에 얘는 누군가 한번 작업을 하겠다라고 보고 말씀을 한번 드린 겁니다. OCI 홀딩스. 그러니까 OCI 홀딩스도 보시면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 거래량이 실 양봉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괜찮죠?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 보시면은 횡보를 하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량에 좀 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여기서 누군가가 이 바닥에서 물량을 먹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물량을 흡수하면서 지금 양봉이 나온 거기 때문에 오늘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좋은 시그널이라 봐야죠. 대신에 요즘엔 시장이 또 진짜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래 놓고서 다음 주에 또 뭐 빠지고 빠지고다가 또 이렇게 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추세를 봤을 때는
다음 주에도 이렇게 살짝 밀리고 급등할 수 있는 차트가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제가 드린 말씀들이 다 맞지 않아요. 사실 뭐 다소 틀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사실 뭐라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진짜 요즘에는 뭐가 많을까요? 사기가 많습니다. 사기가 많습니다. 어떤 사기일까요? 양봉을 뽑아주고서 양봉을 유혹을 한 다음에 다음 날에 폭락을 시키거나, 그죠? 또 폭락을 시켜서 개인들을 투매를 만들게 한 다음에 그 다음날 호재를 띄워가지고 갑자기 급등하거나 상한가 가는 거. 이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 조금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정말 스킬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유념하시고 여러분들 낚이지 않아야 됩니다. 홀리지 않아야 돼요. 홀리면 답이 없어요. 진짜 홀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홀리지 않게끔 항상 매매하실 때는 일단 깨끗하고 맑은 정신으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루 종일 보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조금 오전 타임 뭐 한 뭐 오후에 한 두세 시 정도 이렇게 좀 보시고 그냥 보시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너무나도 좀 변동성이 심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트럼프의 어떤 이익과 관련이 없는 종목군들,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앞으로 수혜주들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는 전략 기본적으로 가져가고요. 관세 여파가 어떻게 진정되느냐에 따라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에서 제약바이오나 또 뭐 지금 움직이고 있는 방산 우주 이쪽 관련주, 그다음에 수출 관련주, 그다음에 어 2차 전지도 과대 낙폭에 대한 반등인데 이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에 대한 부분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좀 길었는데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